이유 있습니다. 뭡니까? 만약 합당한 이의 제기가 아니면 변호인이 재판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길 겁니다. 합당한 이의 제기입니다. 피고 이지훈 양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지훈 양과 함께 영상을 만든 친구는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친구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재판장님, 변호인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닌데 어떻게 참여가 가능하단 겁니까?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지훈 양, 함께 영상을 만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친구가 올해 몇 년생이죠? 2002년생요. 2002년생, 바로 19세. 그러므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이의를 인정합니다. 자, 이어서 검찰 측 공소사실 진술하세요. 피고 이지훈 양은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 탐구반이라는 동아리를 조직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의 주제를 흐트러뜨리기 위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존중, 그리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이야기 등이 주제에 포함된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예. 그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호인한테 안 물었어. 지금 피고인한테 묻잖아. 피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했어요. 지금 검사가 말한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요. 그게 지금 재판정은 잘못된 사실로 피고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 네, 잘못된 사실이죠. 학교 폭력 예방은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의 공모 주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해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에서는 공모 주제를 학교 폭력 예방 부문으로 제안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주제를 확대하여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존중과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이야기까지 총 3가지의 주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걸 몰랐던 검사는 오히려 명백한 직무 유기에 해당됩니다. 일단 인정합니다. 그러나 변호인, 검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변호인, 더 할 말이 있습니까? 2020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의 총 기획을 담당한 김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증인입니다. 증인 시청 받아들입니다. 저런 증인을 받아주시면 어떡합니까? 네가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들어가요. 증인의 이름과 소속을 말해주시겠습니까? 이름은 김과장이고요. 소속은 2020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 사무국입니다. 검찰 측은 피고 이지훈 양이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 탐구반 활동을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공모전에 올리는 영상 형식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을 수시로 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왜죠? 다큐, 뉴스, 드라마, 애니메이션, CF, 시트콤 1인 크리에이터, 연극, 영화, 뮤직비디오 등 모든 형식이 다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왜 검사 측은 그걸 문제 삼았을까요? 기분 탓이 아닐까요? 지금 증인은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검찰 측은 피고 이지훈 양이 공모전 접수 일정을 2020년 7월 1일에서 10월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훈 양이 이야기한 10월 마지막 날은 당연히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사 측은 공모전 접수 마감일이 10월 31일이 아닌 10월 30일이라며 이지훈 양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증인,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죠. 접수 일정은 7월 1일에서 10월 31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지훈 양의 말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검찰 측 반대 신문하세요. 검찰 측 반대 신문 안 합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증인은 영상제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름 전 증인과 피고인이 통화를 나눈 흔적을 찾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눈 겁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부적절한 대화였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뻔한 대화라 사실은 피고가 물었습니다. 뭘 말입니까? 작품 제출 형식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래서요. 유튜브에 업로드 가능한 형식이면 다 된다. WMB, MP4, MOV, AVI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인과 피고인의 통화 시간은 정확히 7분 23초. 겨우 그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보기에는 좀 긴 시간이죠. 분명 다른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증인, 그렇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영상 길이도 물었어요. 영상 길이요? 예. 그래서 공모전 영상 길이는 최소 3분에서 최장 10분 사이로 만들면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아마 그때 해상도는 고화질 HD를 권장한다고까지 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하면 됐고 변호인 추가하신 분 있습니까? 네. 검찰 측은 공소장에서 만들어진 영상 작품을 피고가 택배나 퀵서비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상제 사무국에 내려고 했다며 그것을 마치 불법적인 일인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택배나 퀵서비스로 작품을 내야 합니까? 택배나 퀵서비스가 아닌데요. 다른 방법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영상 작품은 파일 형식이라 유튜브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첫째, 유튜브에 제작 영상을 올리면 되고요. 이때 2020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라는 지정 해시태그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영상 URL을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영상 파일명을 팀명 또는 이름, 학교, 작품 제목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가령 방탄중학교를 다니는 지민이라는 친구가 희망의 선생님이라는 작품의 영상을 등록할 때 영상 파일명은 지민, 방탄중, 희망의 선생님이 되겠죠.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 이지윤 양 최후 진술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우리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공모전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남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내면 수상호에게 입상이 취소된다고 해서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초상권이나 사용된 이미지, 영상, 음악,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응모자가 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제가 법정에 서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피고인 정말 모르겠어요? 네, 정말 모르겠어요. 그건 바로 2020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쉽고 재밌게 참가 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차여진 각본? 그럼 저도 끝으로 이 한마디는 꼭 해야겠습니다. 피고인 그래도 여긴 법정입니다. 자중하세요. 아니요, 꼭 해야겠습니다. 2020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에 모두 참여하세요. 이상으로 2020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